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돌이켜보면 여기저기서 불통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소통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힘든 한 해였지만 생각해보면 자랑할 만한 일도 많았고 희망도 곳곳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정영팔, 조현성 두 기자가 올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한 대학생이 대자보 제목으로 쓴 안녕들 하십니까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수용으로 된 이 인사말이 올 한 해 최대 유행어로 등극한 이면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불통에 대한 불만이 깊게 놓여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통을 바라는 열망과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위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나온 게 없기도 하고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승자 독식에 나만이 옳다는 신념이 득세하면서 1년 내내 대결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는 단순한 불통만이 아니라 정쟁과 대결, 갈등이 차지하면서 사회적 분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보수는 보수끼리만 이야기하고 진보는 진보끼리만 이야기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 옳고 더 극단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배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여론 수렴보다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소외감을 키웠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심성 행정과 단체장 치적에 대한 과도한 홍보가 위세를 떨친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기관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년 새해 신년사마다 유독 소통과 화합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올 한 해가 소통과 화합이 실종된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지난 3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광주는 7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원을 가진 도시가 됐습니다. 관리 인원과 예산, 탐방객이 크게 늘었고 무엇보다 지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드높아졌습니다. 62만 대 생산 시대를 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올해 설립 이후 가장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광주공장은 지난달 월 생산 5만 대를 기록했고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화에도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올해는 나주 혁신도시가 본격적인 도시 기능을 시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정사업 정보센터가, 얼마 전에는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이 입주를 마치는 등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로 광주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격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라는 오점이 남았지만 대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4차례에 걸친 발사 실패와 발사 연기 속에서도 끝내 쏘아 올린 나로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어낸 결실이었기에 더욱 값진 성과로 기록될 만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2013년이 이제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충장도엔 올해의 마지막 밤을 거리에서 보내는 인파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정 기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2013년의 마지막 밤입니다. 청마의 해, 가보년 새해까지는 앞으로 딱 3시간 30분 남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거리는 새해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해마다 광주의 새해를 시작하던 제야의종 행사가 종각 해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산되면서 아쉽게도 타종 행사는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새해를 카운트다운하려는 사람들이 이곳 충장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시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올해 마지막 밤을 지금 가족과 함께 거리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지금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아주 매우 좋습니다. 예, 저 역시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가족과 같이 충장로 거리를 나와보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활기찬 기분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 역시 갑오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행복한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유난히 안녕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많았던 2013년도 이제 얼마 뒤면 정말 안녕입니다. 가는 해를 이렇게 다들 아쉬워하고 오는 해를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마의 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충장로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제 2013년도 저물어 갑니다. 몇 시간 후면 갑오년의 첫 해가 뜰 텐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해맞이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은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 12시에는 3도로 내려가면서 지금보다 조금 춥겠습니다. 내일 해맞이를 하는 데는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구름은 조금 끼겠지만 해를 보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내일 광주 무등산의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7분으로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도를 나타내겠고요. 산속인 만큼 어느 정도 쌀쌀함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 지역에 따라 연무나 방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야가 흐리니까요. 일출을 보고 내려오시거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한파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도 6도에서 8도 정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은행 새 주인으로 전북은행이 유력하게 됐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북은행 금융지주가 선정됐습니다. 당장 전라북도가 환영하고 나섰는데 2013년 마지막 날에 날아든 광주은행 소식에는 착잡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이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의 새 주인으로 전북은행이 낙점됐습니다. 5천억 원의 인수가를 부른 전북금융지주가 단연 앞선 것입니다. 본입찰에 함께 나섰던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은 3천억 원대의 입찰가로 뒤처졌고 광주 전남 상공인연합은 입찰마저 포기했습니다. 전북금융지주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100% 고용 승계를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와 해당 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의 10% 지역사회 환원을 밝혔습니다. 100% 고용 연장한다고 했고 일단 조직을 합치지 않고 투뱅크 체제로 일정 기간 유지를 한다고 했고요.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전북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5주가량 실사를 벌입니다. 이어 두세 달 동안 세부 계약을 점검해 5, 6월까지 협상을 한 뒤 인수대금을 받고 7월쯤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쭉 진행된다고 하면 1월 달에 있는 MOU 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인 실사 과정에서 전면적인 반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역 여론과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 광주은행 노동조합의 반발 등 변수가 많아 전북은행이 넘어야 될 산은 아직 많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낙진이 바로 옆 중고차 매매단지를 덮쳐 차량들이 먼지범벅이 됐는데 주민들은 건강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검은 이물질을 뒤집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대의 차량을 물로 씻어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날아온 검은 가루 때문에 이곳에 주차해둔 차량 약 800여 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검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환경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에요. 환경 폐기물에 이게 분진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인체 지금 냄새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보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중고차 매매단지 바로 옆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물질이 누출된 것은 새벽 1시쯤입니다.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먼지를 모으는 부품이 고장나 7시간 동안 유해물질이 이 일대에 그대로 누출됐습니다.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중고차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대기 중에 퍼진 유해물질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아무튼 인체에 안 좋은 것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이 더 먼저 염려가 앞서네요. 해당 폐기물 업체는 누출된 물질이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은 것들이라며 자체 측정 결과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상 그 중금속 같은 게 측정하면은 불검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대 그래 나서 사람들이 없을 때고.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광주시는 측정 결과 인체에 유해한 염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선 명령이 떨어지면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허용기준 초과 안 되게끔 개선을 해가지고 이행 보고를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재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청은 업체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차량에 피해를 입은 중고차 업자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악영향이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여야 정치권의 쌀 목표 가격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민회 광주전남 연맹 소속 회원들은 여야가 쌀 목표 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농민들은 올해 쌀 변동 직불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회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고 농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현행 80kg당 17만 83원인 쌀 목표 가격을 2013년산부터 5년 동안 18만 8천 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철도노조 호남본부 조합원들도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호남본부는 오늘 아침 광주역에서 있은 파업 정리 집회에서 업무에 복귀는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업무 복귀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바로 투입이 어렵다며 정상화까지는 2-3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전라선 KTX의 운행률은 68%, 물류열차는 32%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반발을 사왔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졌습니다.